시청자 여러분, 김대진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들 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 고수비급 시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지하철과 부동산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런 강의라든지 또는 그 지역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때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거나 하시면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부동산 또 내용들, 지하철과 이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좀 고민하실 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는데, 교통도 교통 나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장은 이제 부동산과 이제 대중교통, 특히나 이 지하철의 연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교통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교통도 또 정확성이나 또는 이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또 가치가 굉장히 또 남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대중교통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트램이라든지 또는 버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이 또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버스와 이런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비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버스는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지하철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을 위주로 사람들이 좀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으킬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발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인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프라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형태에서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가들의 거주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이 없던 곳에서 지하철역이 생긴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또 파생될 수 있는지도 또 1차적인 그런 차원만 말고 여러 가지의 고차원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부동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일단 파생되는 부분들,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근처에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일단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가까운 곳으로 버스 노선이 일단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유동인구가 바로 그 역 주변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게 될 수가 있겠고,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기타 등등등 있잖아요. 영화관, 이렇게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런 상업시설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증가한다면 그곳에 상주하면서 또 종사자들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들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그 근처에 인구수가 또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가격의 상승,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고, 자,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집가의 상승과도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1차원적인 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차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개통은 집가의 상승과도 마지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부동산에는 지하철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하철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신규 노선이 발표가 되면 신규 노선이 발표된 이후보다 사실 그 가격의 탄력도가 높은 부분들은 개통 이후가 더 탄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통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매매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역 주변의 반경 500m 자, 이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개발이 또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를 통해서 주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자, 유동인구 증가와 비례한 편의시설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또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증가, 개발 증가, 상승.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베드타운을 탈피하겠죠. 단순 이제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노선일수록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빠른 노선, 네, 광역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빠른 노선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하철과 부동산의 관계를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한 번쯤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 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를 했어요. 주제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올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들 네, 정책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강남 봉은사로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2-2638-3956번으로 예약 전화 필수로 하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이 뭐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대중교통망들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양재동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인데, 자, 오늘 이 양재동은 교통편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쪽 양재동은 이제 투룸을 좀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고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타 뭐 이런 강남이나 또는 잠실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송파구 쪽 라인들 그쪽 라인들 금액대가 지금 투룸이 지금 뭐 기본 5억 5천대에서 6억 원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동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투자 금액은 2, 3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현재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많이 이렇게 상담을 드려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전 시간에도 증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항상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내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형식으로 목적을 두고 부담부 증여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 네, 일단 생활 편리한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거주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양재동. 뭐 그 양재동 안에서도 개발이 많지만 자체적으로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성 워낙에 탁월하죠. 그래서 임대 놓으시기 상당히 좋다. 세 번째는 호재 없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도 많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양재동은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 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망과 이제 대중교통망들을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양재역이라고 하는 곳은 3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이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뭐가 되죠? 알파로 네, GTX 노선.
들어섭니다. 네, GTX 노선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역과 이제 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위로 해서 삥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하철 한정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과도 이제 한정거장으로 바로 이용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주변에 우리는 또 요 라인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교통도 교통이지만, 주변의 인프라, 예, 이제 숲세권과 수세권의 영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옮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이런 공원들, 숲세권들, 그리고 뭐 이런 양재천변,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죠. 어찌 보면은 양재동은 정말 배산임수의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배산임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명당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좀 보도록 하겠고,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주변에 바뀔 수 없는 생활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상권들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개포동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임대, 네,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개미 습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멀리 안 가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재동 가까운 데로 이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양재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재천 뭐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운동하고 뭐 이렇게 뭐 조깅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정도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 길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천이지만 여기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탄천이고, 탄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물줄기를 그대로 내려받는 곳이 바로 이 양재천 라인들인데, 양재천 라인들 보시면은 다 비싸요. 금액대들 보세요. 대치동, 뭐 개포동, 도곡동 다 비싸죠. 그리고 하나의 포커스가 뭐냐? 아파트라는 거예요. 다 대다수. 그렇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다 일반적인 주택, 빌라들이에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하고 그런 투자 유형들이 서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세권을 가지고 있는 양재동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또 비싼 금액대들을 또 가지고 있는 동네들이 쭉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세권의 프리미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강권 갖지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안에서 이런 천변의 주변을 또 가져서라도 투자나 실거주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물을 끼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그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일자리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일자리들 보시면은 양재동은 아래쪽 라인으로는 과천도 있고 또 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죠? 신분당선 타고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업무타운들을 과천과 판교를 가지고 있고, 양재동은 또 그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강남 3구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의 일자리 종사자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 임대 이런 것들 놓으실 때 상당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네, 안정적인 임대와 연결되죠. 그리고 임차의 가격대들도 계속해서 많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의 상승, 그리고 임차 가격의 상승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교통망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제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2호선, 3호선, 7, 9, 분당선, 신분당선 다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간선도로망들 이렇게 잘 갖추고 있죠. 고속도로망들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다.
자,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언제까지? 올해까지예요.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들, 특히나 양재 R&CD 특구 라인들로 조성이 된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양재동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강남역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부지,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요거 개발 엄청 크죠. 그 개발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용적률 무려 1000%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지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늘어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근처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역 바로 아래가 양재동이죠.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GTX 신호선, GTX 신호선뿐만 아니라 강남 3구를 관통하는 그 ABC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역에 정차하고 있는 딱 3곳이 있습니다. 삼성, 수서, 양재. 양재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재동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신분당선 1단계 구간 넘어서 2단계까지 구성이 되는데 자, 이 노선 언제 구성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테니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대형 업무타운을 3가지를 관통한다는 거. 어디? 용산과 그리고 강남과 그 아래 어디입니까? 판교. 그렇죠.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양재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 IC에서부터 이 내려가는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들 매머드급 개발 호재죠.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정말 매머드급 개발 호재예요. 대규모 일자리도 구성이 되지만 공원화와 그리고 상업시설, 쇼핑시설들이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금액대 4억 8, 9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1.5룸 가격 아니에요. 투룸 가격입니다. 자, 정말 저평가되어 있죠.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2,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5천만 원에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약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로 수익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입니다. 이제는 강남구로 왔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1.5룸을 추천드려요. 왜냐? 많이 토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분양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투룸 정도만 가더라도 기본 5억 5천에서 6억 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룸 아무래도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봤고요. 자,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1.5룸 정도. 그렇죠. 1.5룸 매매가 보시면 분양가라든지 주변 시세가 4억 6천에서 7천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룸으로나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금액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임대사업자 가능 여부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5룸 추천드리고요. 투자 금액은 1억보다 낮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추천 포인트.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다. 자, 그리고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요. 초대형 개발 호재가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인구.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왜겠습니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수. 인구는 증가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강남구는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하철역 너무나도 많아요. 3, 7, 9, 2호선을 갖추고 있고요. 역삼동은 또 요 2호선과 9호선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황금 노선들을 2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개발에 따른 주변의 시세 상승을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아래 위치하고 있는 의료 관광 산업벨트와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 IT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임차 수요가
그 안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이라든지 상권들도 상당히 가깝고요. 자, 그리고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 말씀드렸죠. 단 2정거장이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삼동이지만 저는 그래서 초역세권을 추천드립니다. 2,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GTX 신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신사 위례선이 앞으로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교통의 발전들로 인해서 주변의 집가 상승과 또는 부동산의 상승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현대차 GB센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일자리, 몇 층까지 구성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착공이 됐느냐? 작년에 5월에 착공됐고요. 허가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2026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런 빌딩들 생겨나면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계열사 이외에 현대의 15개의 계열사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죠. 유동인구 늘어나면은 어떻게? 122만 명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정도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강남구 안에 일자리 종사자가 약 99만 명 있습니다. 그 강남구 전체를 통틀어서보다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 있는 개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 잠실 운동장과 연계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지하에 구성되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규모도 1조 7천억 원 들어가고요. 지하 6층까지도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GTX, KTX, 위례 신사선 등등등등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망이 앞으로 한두 개가 구성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업시설들과 쇼핑시설,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개발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선릉과 역삼역 주변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도 금액대 4억 6, 7천 정도의 1.5룸 정도 초역세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1억 원보다 낮거나 같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약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다면은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잖아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 타이밍, 투자 변화의 대응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2-2638-3956번으로 예약 전화라 하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지하철과 부동산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가는 의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아직 눈으로 보지 않은 그런 노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실 때 또는 실거주하실 때 이렇게 부동산 지하철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새로 생기는 역 주변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또 통해서 저희가 또 좋은 지역들 앞으로도 선별을 해서 좋은 지역들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도록 할 테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